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부분 중에서 읽기 문제 13번부터 16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의 괄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주에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다. 돌잔치에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가웠다. 돌잔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과로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한다. 또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추측한다. 친척들은 조카가 돈을 잡기를 바랐는데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조카가 커서 유명한 가수가 되면 좋겠다. 1번,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2번,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었다. 3번, 아기의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 4번, 친척들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지난주에 조카는 나의 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 자녀를 말해요. 그래서 형제자매의 자녀, 아들이나 딸을 얘기하고요. 뭐 형의 딸, 뭐 누나의 아들, 뭐 이런 아이들을 조카라고 하죠. 그래서 돌잔치는 첫 번째 생일 파티를 말하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 파티인 돌에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걸 돌잔치라고 하죠. 자, 돌잔치에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친척들은 가족보다 좀 더 큰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고모, 이모, 뭐 작은 아빠, 큰 아빠 이런 사람들을 친척이라고 하죠. 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가웠다.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자, 이제 문장 나오네요. 자, 돌잔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를 보면 예를 들어 말했어요. 이 예를 든 건 뭐예요? 이 괄호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고 아,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 바느질하는 실 있잖아요.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한다. 자, 아이가 돈을 잡아요. 그럼 부자가 될 것이다. 실을 잡아요. 오래 살 것이다. 자,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뭐 한다? 추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아이가 어떤 것을 잡게 하고 그것으로 아,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친척들은 조카가 뭘 잡기를 바랬어요? 돈을 잡기를 바랐는데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았다. 자,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면 아, 유명한 가수가 되겠구나. 또는 노래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 어떤 아기로 하여금 어떤 물건을 잡게 만들고 그걸로 아이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에 아기의 장래, 미래라는 거죠. 아기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 자, 이걸 돌잡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아이 앞에 보여주면서 아이가 한 가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보고 아,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아기의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의 경험상 지름길은 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모르는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그 나라에 다가가면 상황이 바뀐다. 과로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태도로 낯선 환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외국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번,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2번,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3번, 너무 속상해하지 마. 힘내자. 4번,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하는 거지. 자, 볼게요. 자,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다는 처음에는 낯설어요. 잘 몰라요. 그쵸? 근데 거기에 가서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게 바뀌는 것을 적응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의 경험상 내 경험에는 지름길이 있다. 지름길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쉽고 그리고 빠른 방법을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 뭐예요? 궁금해요. 어떤 것을 보고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 이걸 호기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호기심이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겁이 나다. 약간 두렵다. 무섭다. 그런 얘기죠. 두렵다. 뭔가 새로운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으로 그 나라에 다가가면 상황이 바뀐다. 자, 이 호기심과 관련이 있는 태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뭐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잘 몰라요.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호기심으로 다가가면 상황이 좀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좋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죠.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내가 잘 몰라? 알고 싶어?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로 낯선 환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외국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익숙해지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져요. 편안해져요. 익숙해지다. 이렇게 말하죠. 자, 기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말하죠. 자, 그러면 14번의 답은 1번,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호기심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15, 16번은 같은 지문을 보고 15번은 제목을 찾는 문제이고요. 16번은 기억에 들어가는 알맞은 표현이나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스마트폰 덕분에 기억이다.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보 검색,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인터넷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 등 원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는 일도 생겼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중독, 사생활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자, 15번은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 2번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역할, 3번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4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현대인. 자, 보면 윗부분은 스마트폰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정보 검색도 하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요. 인터넷 쇼핑, 인터넷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은행 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서 뭐하다, 편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하지만이라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이제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일이 늘어났다. 직접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한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다. 단절되다는 끊어지다. 그런 얘기예요. 끊어지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끊어지다, 단절되는 일도 생겼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정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중독은 좀 심각한 거죠. 술이나 마약 뭐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인터넷도 끊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계속 있어야 되고 없으면 불안해져요. 중독. 그리고 사생활 노출, 개인 생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노출이 되거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뭐 카드 비밀번호 또는 나의 외국인 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뭐가 있다?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해서 뒷부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나쁜 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스마트폰의 장점, 뒷부분은 스마트폰의 단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2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번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4번 많은 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스마트폰 덕분에 기억하면서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떻다? 편리하다 말하고 있죠. 자, 덕분에는 명사 덕분에를 사용하면 이유는 이유인데 고마운 이유, 뭔가 긍정적인 이유에 덕분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폰 덕분에 말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좋은 내용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일을 신속하고, 신속하다는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어떻게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정보 검색,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인터넷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 이메일 보내기, 영상 통화하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문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회 모의고사 읽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수업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